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월 5일 수요일 오늘 시장을 보는 눈 마감 증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만 요약해서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보게 될 거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향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들 또는 최근에 급등이 나오는 패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소는 1%, 코스닥은 2% 상승 하락하면서 양대 지수가 모두 약세 흐름들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상승하는 종목에 비해서 하락하는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증시가 하락한 이유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은 증시의 하락 요인으로 손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6%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들이 증시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해 11월 즉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증시에 좀 하락 요인으로 작용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동시에 이제 환율까지도 1,200원까지 상승을 좀 했던 부분들이 증시에는 좀 악재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 바로 오늘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어떤 긴축 속도나 이런 부분들을 또 가늠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우려감을 좀 선반영을 하게 되면서 금리와 환율이 상승을 하고 증시가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수급에서는 일단 금융투자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배당을 받기 위해서 유입된 자금의 차익 실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들이 받아내고는 있지만은 오늘은 좀 역부족 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은 대체적으로 좀 관망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던 것 같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고군분투를 했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각각 순매도 강도를 확대해가면서 전반적으로 양대 지수가 오늘은 좀 힘든 하루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종합주가 지수는 현재 2,900과 위로는 최대 3,300포인트 사이에서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는데, 2,900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확인하면서 다시금 좀 반등 흐름들을 보여주기를 조심스럽게 우리가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역시나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에서 좀 저항을 받고 다소 이제 좀 조정폭을 재차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내려오게 되면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또 자연스럽게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로도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업종별 동향 및 외국인들 기관들은 어떤 종목을 샀는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는 안 좋았지만 전 업종이 다 하락했던 건 아니에요. 오늘 시장의 하락 속에서도 자동차 업종과 철강금속, 보험 업종 등은 강세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운송장비, 자동차 업종이 강세를 보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어떤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현대차, 기아의 상승의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됐던 모습이고, 철강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였는데 철강 시황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대감적인 요소로 작용이 되면서 오늘 철강주들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보험주도 강세 흐름들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 금리 상승이 또 보험이나 이런 쪽 업종에게는 하나의 또 호재로 좀 작용되는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어떤 주도주가 없다,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업종별 어떤 순환매 장세, 어떤 한 종목이 시장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날 상승하는 업종이 매번 바뀌는 이런 이제 순환매 장세
장세가 반복되고 있는 지금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내일 되면 우리가 또 예상하지 않았던 다른 업종들이 또 상승 흐름들을 보이고 또 수급이 집중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도주가 없는 장세이고 업종별 순환매가 반복되고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빠른 또 순환매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 많이 샀던 어떤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아, 현대, 자동차 업종을 상당히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LG화학과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순으로 순매수세를 이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은 자동차 업종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K하이닉스 반도체 업종도 같이 좀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순매수 상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동안의 순매수를 이어오던 어떠한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오늘 좀 끊기는 모습이었다. 근데 매도 규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정도의 매도 규모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카카오나 NC소프트, 크래프톤, 그 다음에 뭐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강한 어떤 이제 매도, 네이버나 이런 종목으로도 매도가 강하게 터져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게임 업종들이 크게 좀 하락을 하는 부분들 또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크게 좀 하락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위가 메타버스와 NFT 등 신유형 불공정 행위를 감시를 강화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게임주들에게 상당히 좀 부담되는 요인으로 좀 작용했고 투심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계속해서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인데 또다시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는 점에서 새로운 또 저점을 다지고 만들어서 올라오는 데는 꽤나 또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포스코나 현대비포조선, SK이노베이션, 현대제철, LG화학 순으로 순매수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철강주들 좀 사들이는 모습이었고 조선주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쭉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포스코나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동안의 낙폭이 좀 과대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좀 잡고 방향 전환을 좀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현대제철이나 이런 종목들도 그동안의 낙폭이 좀 과대했기 때문에 바닥을 좀 잡고 되돌림 반등을 통해서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낙폭 과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낙폭 과대 쌍바닥 21선 지지받고 올라오는 종목들 대형주 소형주 할 것 없이 지금은 패턴적으로는 낙폭 과대 쌍바닥 종목 중심으로 올라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자,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골고루 또 팔았네요. 역시나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도 기관들의 매도가 상당히 강하게 출회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빨리 이 금융투자의 좀 매도가 좀 진정이 돼서 수급의 좀 부담 요인을 좀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주 1월 7일이죠. 1월 7일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뭔가 이제 그 좀 우리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반도체 섹터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저가 매수의 유입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도 업종이 앞으로 탄생한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업종을 보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이 오늘 이렇게 좀 하락폭이 컸던 거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오늘 뭐 반도체 소재
뭐 장비, 부품 이전에 이런 쪽을 좀 보시면 어떨까? 이쪽이 좋으니까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렇게 좀 크게 하락을 한 이유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도 영향이 있겠지만 ASML 독일 반도체 공장에서 불이 나서 노광 장비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국내 반도체 업종에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되는 모습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세게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반등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 또 상승을 했고 상승 이후에 또 조정을 보이면서 또 반등이나 이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돌려나가는 그림들이 나오기를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 항상 뭐 조정은 또 달리 말하면은 새로운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또 하나의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 벗어난 업종은 반도체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철강주나 이런 것들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주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 배터리주들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이런 SK하이닉스만큼은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주도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반도체 업종은 오히려 이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참고해서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금일 시장의 특징주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새 시장이 정말 엉망이죠. 엉망이다 보니까 이런 개별 종목들 테마주들 중심으로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정치 테마주들이 상당히 득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요즘에 뭐 써니전자, 안랩, 안철수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어떤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국정보공학이나 이런 종목들도 대부분 다 안철수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들이죠. 오픈베이스도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역시나 안철수 관련주로 과거에 움직였던 종목들인데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과 함께 강한 시세를 연출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오늘 홍준표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경남스틸이라든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한국선제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또 홍준표 관련주인데 아무래도 또 뭐 후보 교체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죠. 최근에 뭐 계속 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정치 테마주들 국민의힘 뭐 내홍 뭐 지금 선대위 윤석열 선대위나 이런 것들이 좀 내홍 소식을 보이고 내홍을 겪고 있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 교체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따른 어떤 반사 이익으로 홍준표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 뭐 휴맥스홀딩스나 이런 것들 오늘 상한가를 갔죠. 이 종목도 홍준표 관련주인데 최근에는 뭐 또 다시 안철수 관련주로 재료를 바꾸는 모습인데요.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시멘트 관련주들 고려시멘트나 이런 종목들도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이유였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정부가 2030년까지 매년 5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시멘트 관련주들의 호재로 좀 작용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표 시멘트라든지 한일 현대 시멘트 요거는 오늘 좀 쉬었네요. 대부분 아세아 시멘트라든지 시멘트 관련주들이 상당히 오늘 강세 흐름들을 보이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표 시멘트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좀 특징주였고 아침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를 했죠. 미사일 발사 때문에 오늘 스페코나
그 다음에 빅텍 이런 종목들이 장 초반에 강세 흐름들을 보였지만 오후에는 좀 되밀리면서 전강 후 약의 흐름들로 마감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특징주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향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항상 이제 반도체 쪽에 관심을 좀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지수 조정이나 향후에 어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반도체 관련주들 그동안 올라가서 못 샀던 어떤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SFA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 하락이 좀 나왔어요. 그동안에 올라가서 못 샀다면 좀 내려와서 어느 정도 지지가 확인이 되면은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양 ENG나 이런 종목들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는 또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일 때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참고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요. 원익 IPS나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오늘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어요. 아까 반도체 쪽의 악재나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오히려 또 하락을 하면서 이전 저점 수준까지 또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또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해결이 되면 또 증시가 안정이 되고 올라올 때 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 자체의 악재가 아니라면 외부적인 시장의 영향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가격만 좀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또 지나고 나면 또 저가 매수의 기회였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좀 한번 반도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보브 반도체도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역시나 떨어지면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역시나 요새 이제 개별주 단위에서는 어떤 종목군, 어떤 테마군 이런 것보다 패턴으로 접근을 하자 이런 얘기를 요새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시장이 개판이다 보니까 이거 뭐가 올라올지를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패턴 중에 하나가 쌍낙지 패턴인데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지지를 보여주는 종목에서 우리가 순환매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반등을 좀 기대해 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고 쌍낙지 패턴을 좀 만들어주는 패턴들이 뭐 이런 대북주가 있다. 이런 낙폭과대 고점 대비 30% 빠진 낙폭과대 쌍바닥 21선에 좀 지지를 받으면 좋은데 오늘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근데 미사일 발사한 것 친구는 뭐 그렇게 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 거의 뭐 미사일 발사해도 이제는 뭐 영향이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21선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또 매수 타이밍이 좀 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전 저점만 안 깨지면 저는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해화학이나 이런 부분들도 낙폭과대 고점 대비 30% 떨어졌고요. 보통 우리가 30% 떨어지면 낙폭과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쌍바닥 그림을 그리고 21선 위로 올라간 종목. 그래서 21선에서 되돌림 반등을 기대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고 역시나 이전 저점만 깨지 않으면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쌍낙지 패턴이라고 해서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지지 패턴을 계속해서 공부해보자. 이게 꼭 대북주가 아니라 저변을 넓혀서 다른 종목들도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지지 패턴이 정말 많아요. 이게 개별주가 아니라 대형주 단위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상승 나온 포스코 역시나 여기도 고점 대비해서 한 30%는 빠진 상태에서 쌍바닥 찍고 21선 올리고 돌리는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지지 이 흐름에서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꼭 소형주만 아니라 대형주 단위에서도 이렇게 올라오는 최근의 어떤 트렌드인 것 같아요. 현대제철도 고점 대비 30% 빠진 시점에서 쌍바닥 찍고 21선 돌리면서 이제 돌파가 됐죠. 어제 돌파가 됐고 이제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대형주 단위에서는 이렇게 낙폭과대 쌍바닥 종목들 대형주 단위에서도 많거든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푸른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왜 올라왔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것도 과거에 대북주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지금이야 또 올라갔으니까 또 사면 안 되겠지만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지지받다가 슈팅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또 얘만 가고 다른 종목은 또 잘 안 갔어요. 대아티아이나 이런 것들은 21선 여기 가지는 않았지만 오늘 좀 잘 버텨줬네요. 역시나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졌고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한번 반등을 기대해보자. 그리고 이전 저점만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증시에서 올라오는 종목의 상승 트렌드가 낙폭과대 쌍바닥 찍고 여기에 재료 있으면 땡큐. 재료가 붙으면 강하게 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어제 홍준표 관련주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휴맥스 홀딩스나 이런 것들. 왜냐면 이 종목이 저도 이렇게 올라온다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고점 대비해서 45%나 빠진 상태에서 쌍바닥을 찍어주고 21선 위로 올라타는 모습. 이런 흐름에서 오늘 이제 슈팅이 강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올라오는 패턴들을 보면 낙폭 과대 쌍바닥 21선 위에서 지지받는 종목들 이런 쪽에서 재료 있는 종목을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고 어떤 업종을 봐야 되고 어떤 테마를 봐야 되고 이거보다는 패턴적으로 가자.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지지. 그래서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린 게 MH 에탄올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고점 대비 46%나 빠져 있고 지금 쌍바닥 찍고 21선에 지지를 받는 MH 에탄올 이런 것들도 뭐 홍준표 관련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보지 마시고 그냥 패턴만 보세요. 패턴만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패턴적으로는 좀 맞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보시면 정말 많은 어떠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룡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말씀드렸죠. 낙폭과대 고점 대비 40%나 빠졌죠. 쌍바닥 찍고 지금 21선에 지지를 받는 종목. 이런 종목 단위에서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떠한 업종이나 테마나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지 말고 또는 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패턴적으로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지지면 순환매 기대하고 한번 우리가 매매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어떤 패턴이 아닌가, 지금의 상승이 나오는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재료까지 있다면 훨씬 더 좋은데 지금은 이런 패턴적으로 좀 접근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정말 많습니다.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지지 패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 여러분들 한번 발굴해서 매매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구리 가격,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뭐 또 이야기가 또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대창이나 이런 종목들도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지지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예, 고점 대비 30%뭐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이구산업 이런 것들도 뭐 낙폭과대 쌍바닥 21선에서는 좀 많이 벌어졌네요. 예, 뭐 이런 풍산 이런 것들도 뭐 마찬가지고요. 정말 많은 종목군들의 패턴이 다양하게 어떤 업종, 테마 상관없이 고점 대비 30% 빠져서 쌍바닥 찍고 21선 위에 올라가 있는 종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장을 두루두루 보시고 내 종목이 이런 패턴에 맞다면 매도하는 것보다는 반등을 한번 차분히 기다려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지금 어떤 개별주 단위에서의 종목, 상승할 만한 종목을 찾는다면 어떤 이런 패턴을 조금 더 집중해서 찾아보시면 어떠할까. 현대로템이나 이런 것들도 어제 말씀드렸죠.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지지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한번 순환매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어떤 말씀드린 종목들이 하나에 타 보면은 다 달라요. 업종도 다르고 테마도 다르고 이슈도 다 달라요. 근데 같은 건 뭐냐면 패턴 하나만큼은 다 동일하다.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지지, 이 패턴이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어떤 패턴이다. 그런 점에서 이런 패턴을 우리가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상 오늘 1월 5일 오늘의 시장을 보는 눈 마감 증시 마감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